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두 가지 거짓말에 대해서 둘 다 전부 유죄. 네. 모든 시민들은 397억 원에 이제 꽂혀 있어요. 예, 어제 MBC 보니까 397억짜리 거짓말 이렇게 쓰기도 하던데 맞아요. 의원님 어떻게 사실 보십니까? 397억이 아니에요. 어, 아시다시피 네. 지난 대선, 그러니까 지난 대선 그러니까 0.73% 차이로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이겼거든요. 예, 굉장히 근소한 차이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허위 사실이 유포됐었다라고 법원이 인정한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허위 사실은 당연히 표심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397억이 아니라 사실은 나라의 운명을 바꾼 그런 거짓말이다. 그쵸. 예. 근데 이건 말고도 많잖아요, 사실은. 예,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 두 가지 사실이 허위 사실로 판명된 것에 지금 뭐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지만 네,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토론회 때 저희 뭐 그쵸. 뭐 김건희는 뭐 수익을 낸 게 없다. 낸 게 없어요. 예.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웁니다라든지 이런 얘기 되게 많았잖아요. 예, 진짜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이었잖아요. 거짓말.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봤을 때 지난 대선이 어떻게 치러졌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거고 네. 또 이런 거짓말들이 0.73%의 차이를 만들었다면 단순히 이건 경제적으로 397억이 아니다. 네. 수천억, 수조짜리 예, 예. 또 심지어 이 사람이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일으킨 거짓말이었다. 그렇습니다. 그 정치인 한 사람의 거짓말이 사실은 국민의힘이 지금 좌불안석이라고 해요. 말이 그렇지 397억을 토해낼 생각을 하면 이거 암담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정치인의 무도한 거짓말이 결국에는 그 정당의 운명까지도 쥐고 흔드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다. 맞습니다. 제가 뭐 그 선관위 뽑아보니까 여기도 좀 나와 있는데 1,300억 정도의 재산인데 대부분이 토지하고 건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이라는 게 별로 없어서 그럼 건물 팔아야 되네. 건물을 팔든지 요 앞에 당사인데.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어떨 것 같으세요, 의원님? 바로 3시간 만에 이제 항소장을 제출을 하고 법원에 허점이 많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변호인단이. 허점은 본인이 많죠. 아니 왜냐하면 두 가지 거짓말 중에 첫 번째 거짓말이 윤우진이라는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자기는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라고 토론회에서 발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정면으로 반하는 녹취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한상진 기자라는 분이 진짜 잠시 후에 나옵니다. 10시에. 열심히 쫓아다녀가지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그 통화에 내가 소개해줬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잘 들어봐. 내가 상세히 얘기해줄게. 내가 소개해줬어. 친절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재판장이 판결문 읽는데도 우리 한상진 기자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이건 빼도 박도 못한다. 빼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건진에 대해서 한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기자들 앞에서 한 말인데 당의 한 사람이 당 관계자가 소개시켜줘서 만났고 김건희와 같이 만난 적 없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미 특검이 뭐 어떤 경위를 통해서 건진을 소개받았는지에 대해서 다 수사해가지고 특히 증거들도 다 있잖아요. 카톡 주고받은 거 이런 거 다 공표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증거가 너무 명백하죠. 그래서 뒤집힐 가능성이 없고 윤석열이 항소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허점이 많다가 아니라 본인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떠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 주요 레거시 언론들은 특히 이제 보수지, 그러니까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동아일보 같은 매체들은 이것을 마치 그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하고도 같이 연동을 시켜가지고 소위 그 선거법상의 그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 이것을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굉장히 선거인들이 판단을 함에 있어서 저 얘기를 듣고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거짓말로 보고 파기환송해서 지금 그 항소심 재판부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하고 같은 선상에서 놓고 비교를 하는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윤우진에 대해서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요거에 반하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네. 이거하고 예를 들어서 조작된 겁니다. 사진이 조작된 거. 네. 사진 조작. 사진 조작된 거. 예. 김문기를 알았냐 몰랐냐. 김문기 알았냐 몰랐느냐 했을 때 그거 하고 이거 하고 어떻게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놓고 보냐. 사람의 인식.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김문기를 몰랐는데 알은 것처럼 조작한 거다라고 발언을 했다면 그거는 인식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기억에 대한 부분. 네, 기억. 그거하고 지금 행위에 대한 부분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두 번째, 그때도 저희가 많이 설명드렸지만 대통령님이 그 당시 그 발언은 조작됐다는 그 발언은 사진을 여러 명이 찍었는데 마치 2명, 3명이 찍은 것처럼 잘라가지고 그렇죠.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맞아요. 우리 대통령이 그걸 지적한 거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중의 인식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은 그 조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김문기를 아는데 모른다고 이게 조작 이 부분인지 사진을 조작한 건지 이 부분을 판단할 때 그래도 대중들은 사진을 조작했다기보다는 김문기에 대한 인식 여부를 조작이라고 한 것 같던데라고 인식해서 말을 그러니까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는 표명한 말이 어떤 건지 먼저 특정을 하고 그 특정한 말이 진실과 어떻게 다른지를 판단하는 2단계로 가거든요. 근데 첫 번째 특정하는 단계에서 대중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지칭한 거냐, 김문기를 안다는 사실을 지칭한 거냐, 이 부분을 판단할 때 대중의 판단을 근거로 한 거예요. 대부분 대중들은 아마 그렇게 알아들었을 것이다라고 해서 워딩을 정리한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지금도 사진을 조작한 거로 지칭하셨다고 저는 그 인장이 그렇게 읽혀질 뿐만 아니라 만약에 법원 판단대로 대중의 인식을 기준으로 워딩을 정리해서 김문기를 알았다 몰랐다 그 부분에 대해 지목하신 거라 하더라도 인식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내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기억까지 어떻게 재판을 하냐. 근데 이거는 워딩을 대중의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든 그냥 보든 일단 윤우진에게 변호사 소개한 적이 없다라고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이 부분은 인식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이고 행위에 대해서 반대되는 증거가 이미 있는 거잖아요. 한상진 내가 소개해줬어. 내가 자기가 말을 행위라는 걸 했어라고 얘기한 거예요. 윤석열이 윤석열 해버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게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어렵긴 한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근데 알기는 알겠어요. 제가 이런 거예요. 막 이렇게 여러 얘기를 해요. 또는 뭐 애매한 얘기를 해요. 그럼 첫 번째 제 발언을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그 정리된 그 취지가 사실과 맞냐 안 맞냐를 따지는 2단계를 거친다는 얘기예요. 2단계를. 그럼 제가 어떤 말을 했고 제가 어떤 의도를 어떤 그 말을 했는지를 정리할 때 쓰는 기준이 대중이 저 말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을까를 먼저 판단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겁니다. 대법원이 바꾼 판례는 그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허위 사실. 이제 요게 이제 그 대법원의 판단이고 이걸 가지고 파기환송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선거 때 난리가 났었던 것이고 투표용지에 기호 2번을 없애려고 하는 거냐 이거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이제 탄핵 얘기까지 있었는데 지금 또 뭐 수많은 언론들은 또 똑같은 잣대로 놓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그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아서 397억을 토해내야 된다면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될 거야. 이런 식의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만 정리해 주세요. 죄송해요. 제가 예전 사건이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죄송해요. 갑자기 이런 질문을 드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기억 제가 이제 장윤선 기자님은 기억한다 모른다는 제 머릿속에만 있는 거라서 그쵸.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제가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이게 허위사실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제 기억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친분 관계를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것으로 허위 진술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된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네. 근데 그거 자체도 이제 논리적 비약이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중이 받아들였을 때 골프 관련돼서 3명이 쳤냐 4명이 쳤냐 그 부분도 다툴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김문기와의 친분 또는 기억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겠다. 그 당시 상황에서 잘 기억이 안 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증명할 만한 증거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네. 기억이 안 난다는 게 허위 사실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날 결과적으로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그래도 그때 출장도 갔었고 네. 한데 기억이 안 난다는 건 허위다라고 얘기한 건데 했었죠. 출장을 갔다 해서 다 기억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모든 사람을 다 아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기억에 대한 부분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윤우진에게 변호사 소개시켜줘서 아니고 행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든 언론들이 마치 이게 동일한 사건인 것처럼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예전에 조선일보에 뭐 윤희 동시 재거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레거시 미디어들은 보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조중동을 비롯한 이제 보수 언론들은 똑같은 거야. 계속 이렇게 언론에 이제 국민들이 보기 이렇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사건이다. 다른 성질의 전혀 다른 성질의 사건이다. 따라서 동등하게 마치 397억 토해내면 민주당도 434억 토해내야 돼. 이런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것은 잘못된 거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통해서 확실하게 역시 변호사 출신이시니까 왜 한숨 쉬세요? 갑자기 질문하셔서 옛날 사건 맞아요. 우리가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예, 막 갑자기 들이대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근데 오늘 집중적으로 이걸 보도하고 있어요. 지금? 예, 네, 그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사설로도 쓰고 있고 한국일보 엄청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서 제가 여쭤봤고요.